안녕하세요. 국풍이천 좌동원 친구들. 오늘은 문법 특강 4강 단어의 형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태소와 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형태소부터 가볼게요. 형태소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네,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고 배웠죠? 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더 잘게 잘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단위가 형태소예요. 가볼게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품사와 형태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아 봅시다. 자, 사람, 눈사람, 먹기가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죠. 그죠? 네, 사전에서 한번 찾아요. 사람, 이렇게 그러죠? 근데 형태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옷이나 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 리을에도 없고 사라에도 없고 사람까지 가야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형태소는 사람이 됩니다. 눈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사람을 사전 찾을 때는 한번 눈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명사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형태소는 자, 눈사람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최소 단위는 아니죠. 왜? 눈에 snow라는 의미가 있고 사람의 man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형태소는 눈과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먹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먹기는 사진 찾을 때 먹다를 찾겠죠. 먹는다가 되니까 품사는 동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형태소는 자, 먹이라는 놈이 우리가 먹는 행위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는 이 먹는 먹는 행동을 가진 의미를 명사처럼 쓰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먹이라는 놈과 기라는 놈이 따로따로 형태소로 구분이 됩니다. 먹이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사전 찾을 때 먹다를 찾는 게 아니라 먹이를 찾겠죠. 그래서 먹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형태소를 생각해 보면 먹은 먹다 eat 그죠? eat의 어간이 될 거예요. 먹다의 어간. 그리고 이라는 놈이 먹다라는 동사를 먹이라는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형태소는 먹과 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품사와 형태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형태소라고 했을 때 우리 학원에서는 형태소 명칭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 형태소 명칭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먼저 구품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품사 공부했으니까 9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요렇게 정확하게 떠올리셨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죠? 동사, 형용사, 용언이에요. 관형사, 부사, 수식언, 조사, 관계언, 감탄사, 독립언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형태소 명칭이라는 놈을 말을 쓸 때는 요 구품사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요 구품사가 거의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라는 구품사에서 아예 똑같나요, 선생님? 그렇진 않아요. 왜? 자,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죠? 용언은 활용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했어요. 활용이 뭔지 떠올려보세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 어간이라는 사람이 어미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는 적어도 어간이라는 형태소, 어미라는 형태소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 품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형태소는 최소 단위니까 동사라는 형태소, 형용사라는 형태소는 없어요. 그럼 대신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잘못 적혔네요. 다시. 자, 동사, 형용사 대신에 선생님 당황했어요. 동사, 형용사 대신에 어간과 어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쌤이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그죠? 관형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 이게 저렇게 돼 있지? 자,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형태소 명칭은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동사, 대명사 대신 어간, 어미, 그리고 관형사, 그죠? 부사, 조사, 감탄사까지 하면 9개죠? 자,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의 명칭이 더 쓰이는데 그놈이 뭐냐? 접사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사람, 눈사람, 먹기, 먹이 요 놈들의 명칭을 한번 붙여볼게요. 사람이라는 형태소는 사람이라는 형태소는 명칭이 그냥 명사예요. 그죠? 단어의 품사와 같죠? 자, 눈사람은 눈이랑 사람으로 형태소 나눠졌죠? 그럼 각각의 명칭을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됐나요? 먹기는 먹이 뭐였죠? 네, 동사 하면 안 돼요. 자, 형태소에서는 어간, 기는 어미가 됩니다. 자, 사전 찾을 때 먹다를 그대로 찾죠? 사전 찾을 때 먹다를 그대로 찾을 때는 먹 뒤에 있는 놈은 어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먹이에요. 먹이 똑같네요. 그죠? 먹기의 먹이나 먹이의 먹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먹은 어간. 그럼 뒤에 있는 이는 뭘까요? 자, 동사 먹다를 명사 먹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만들었죠? 이렇게 다른 단어로 만들어주는 거를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간에 접사가 붙어 있다. 쌤이 이 페이지에서 조금 당황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형태소는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잘게 쪼개서 이름 붙일 수 있으면 그 잘게 쪼갠 고기까지가 형태소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시옷까지는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어떤 이름을 붙일 게 없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어간, 어미,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접사 중에 이름 붙일 게 없죠? 사까지 해도 이름 붙일 게 없어요. 사, 리을에도 붙일 게 없고 사라에도 붙일 게 없고 사람까지 가야 명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죠. 그럼 그게 형태소예요. 눈사람은 니은이나 누까지는 이름 붙일 게 없지만 눈까지 가면 명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눈에서 형태소를 한번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명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꿈이나 잠 이런 것들이에요. 꿈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끄에는 이름 붙일 게 없죠. 하지만 꾸에는 있잖아요. 이름을 붙일 게 있어요. 뭐죠? 꾸다.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 다를 계속 붙여보세요. 그러면 꾸다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꾸에는 어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미음을 우리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은 형태소가 2개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이지 못하는 형태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뜻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스스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면 특히 의존 형태소라고 했을 때 부사나 관형사 이런 거는 꾸민 받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죠? 또 의존 명사, 이름이 의존인데 의존 형태소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애들은 모조리 다 자립 형태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시험 치기 위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할 것인가? 해서 요 내놈을 조합을 할 거예요. 뭐 어떤 식이냐? 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남자 대 여자가 있고, 그쵸? 그 다음 어린이 대 성인이 있죠. 그죠? 미성년자 대 성인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면서 어린일 수도 있고 남자면서 성인일 수도 있죠. 여자면서 어린일 수도 있고 여자면서 성인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총 4개가 나오죠. 지금 요 실질 대 형식, 자립 대 의존도 조합을 하면 이론상 4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질이면서 자립인 놈을 우리는 실자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건 우리 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이면서 자립인 놈을 형자, 실질이면서 의존인 놈을 실의, 형식이면서 의존인 놈을 형의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들,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들은 모조리 다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형자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총 3가지 조합이 나와요. 몇 개 조합이 나온다고요?
네, 세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명칭을 넣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형의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꼭 외우세요. 형의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있어요. 그럼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만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의문이나 의문 변동 배울 때 끝소리 규칙 또는 구개음악 이런 것들 할 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런 말들을 쓸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조사, 어미, 접사인 형태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의라는 놈을 그 다음 외울 텐데요. 실의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실제로 뜻은 있지만 홀로 쓰일 수는 없는 거. 어떤 것들 있죠? 네, 용언에 어간이 있어요. 너 오늘 맛있는 거 먹? 안 되죠. 신나게 놀? 안 되죠. 먹자, 놀자 뭐처럼 뒤에 무언가가 와야 쓸 수 있죠. 먹이나 놀은,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말은 앞말이나 뒷말에 붙여 쓰는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여 쓰는 다른 형태소가 있어야 한다가 의존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실의에는 그리고 뭐도 있느냐? 한자어들도 있어요. 한자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거는 학이라는 한자에 배울이라는 뜻이 있죠. 교라는 한자에 가르치이라는 뜻이 있어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죠. 학교는. 네, 그래서 학이라는 놈은 다른 한자랑 붙어서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죠. 학문, 그쵸? 또 뭐 학자 이런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학원, 그렇죠? 학원도 되네요. 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그쵸? 네, 이런 교재 뭐 이런 등등의 다른 한자가 붙어서 또 단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얘들은 홀로 학 혹은 교만 가지고 단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실의가 됩니다.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용언 어간이 실의다. 용언 어간이 실의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자 어가 본인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이 모조리 다 실자예요. 그래서 의존 명사는 명사니까 실자. 그쵸? 여기 실의나 형이 없었죠? 부사, 관형사, 모조리 실자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형태소 종류를 밑에 사람, 눈사람, 먹기, 먹이를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자, 사람은 명사니까 실자네요. 눈사람은요? 자, 눈 명사니까 실자. 사람 명사니까 실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먹기는요? 먹은 어간이니까 어간은 뭐였죠? 네, 실의 중요해요. 실의예요. 실질이면서 의존. 자, 어미는 그렇죠? 형의. 됐죠? 자, 먹이는 어간에 접사가 붙었네요. 마찬가지. 어간은 실의, 접사는 형의. 됐죠? 우리는 앞으로 요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단어의 품사까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 형태소를 먼저 나눠주고 거기에 명칭을 붙이고 종류를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시험 칠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시험 칠 때 모든 문제에서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헷갈릴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안 보고 쭉 적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 잘 적으셨죠? 네, 확인해 보세요. 네, 다 잘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연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맑은, 꿈, 작은 집 네 단어예요. 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잘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하늘, 품사는 명사고요. 형태소는 하늘, 하나밖에 없네요. 형태소 명칭도 명사, 종류는 실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맑은은 사전 찾을 때 맑다를 찾겠죠? 그죠? 막다를 찾아요. 막다. 발음은 막다예요.
막다를 쳤는데 막는다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예요. 형태소를 봤을 때는 말그까지가 어간이니까 하나, 은이 어미니까 하나. 형태소가 두 개예요. 어간 맑은 실의고 어미 은은 형의가 되겠습니다. 꿈 아까 했었죠. 자, 꾸다 항상 다를 붙여보세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어간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다를 붙여보시면 좀 편해요. 그럼 꾸다라는 말에서 왔죠. 그래서 꾸까지가 어간이니까 하나. 근데 명사로 아예 다른 단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음은 접사 다른 단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간인 꾸는 실의, 접사인 미음은 형의가 됩니다. 작은 집 한번 볼까요? 자, 작다의 작이니까 어간, 그리고 은은 어미, 집은 아이고야, 네, 셈이 요 PPT가 잘못된 게 맞네요. 일단 지금 시험 기간이고 급하니까 수업하면서 수정을 할게요. 이걸 몇 번 봤는데도 못 찾았네요. 자, 집은 명사죠. 집은 명사. 그러면 자, 어간인 작은 실의, 어미인 은은 형의, 명사인 집은 실자가 되겠어요. 네, 쌤 PPT는 일단 고쳐놓고 언젠가 시간이 나거나 기억이 나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요거는 예전에 한 5년, 6년, 벌써 한 7, 8년 됐나? 네. 전에 고3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요. 그때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푸셨죠? 네.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봤더니 형태소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그럼 실질이 아니면 형식이죠? 형식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A에다가 우리는 형의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질이죠? 그럼 실자 아니면 실의죠? 근데 B는 혼자 쓰일 수 없네요. 그러면 뭐예요? 실의가 됩니다. 그러면 C는 뭐겠어요? 혼자 쓰일 수 있는 것. 실자가 되겠죠? 그럼 형의는 조사, 어미, 접사가 될 거고요. 실의는 용언의 어간을 일단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실자예요.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어느는 관형사죠? 그죠? 어느는 관형사예요. 관형사니까 실자죠? 됐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있다의 it까지가 줄이 쳐져 있죠? 그럼 it은 뭐예요? 네, 어간이죠? 어간이니까 뭐죠? 실의입니다. 그쵸? 자, 디귿의 n은 조사죠? 조사니까 형의가 되고요. 리을의 느는 앞에 있는 it이 있다라는 동사의 어간이니까 리을 느는 어미가 됩니다. 어간 뒤에 있는 어미예요. 그래서 요 놈은 뭐라고요? 형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리는 명사죠. 얘는 실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물어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예요. 자, 어느 같은 경우에 네, 관형사는 혼자 못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관형사나 부사는. 네, 아니에요. 형태소적으로 봤을 때 어느는 무언가를 붙여 쓸 이유가 없죠. 붙여 쓰면 안 돼요. 그죠? 네, 앞뒤에 뭔가 붙여서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립형태소는 앞뒤에 네, 요런 바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를 썼다는 것은 앞에 또는 뒤에 무언가 붙여 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걔들은 모조리 바가 있는 애들은 모조리 의존 형태소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접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접사. 자,
교과서에 보면 접사라는 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어근 앞뒤에부터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우와, 어렵죠? 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어근은 그럼 뭘까요? 아, 미안해요. 자, 어근 앞뒤에부터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인데, 네. 어근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데 이렇게 알려고 하면 어렵죠. 그죠? 어근도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접사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게 더 구분할 때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홀로 단어가 되지 못하면서 라는 말은 앞에 뒤에 무언가를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눈사람의 경우에는 눈이라는 놈이 꼭 뒤에 사람을 붙여 쓰지 않더라도 눈이 왔다, 예쁜 눈 이런 식으로 홀로 쓸 수 있죠? 눈 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욕심쟁이 할 때 쟁이는 이 쟁이는 앞에 무언가가 없으면 아유 쟁이 이렇게 쓸 수 없죠. 그죠? 네, 쟁이는 꼭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홀로 단어가 되지 못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욕심이라는 명사가 있었죠. 근데 욕심쟁이도 사전에 있겠죠. 그래서 욕심쟁이라는 명사로 쟁이가 붙어서 바꿔줬죠. 그죠? 아까 전에 먹다라는 동사를 네, 먹이라는 명사로 바꿔준 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접사죠. 됐나요? 뿐만 아니라 피동이나 사동을 만들어주는 것도 접사예요. 피동이나 사동 이런 거죠. 먹다라는 능동사, 주동사를 먹히다라는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히 또는 먹이다라는 사동사로 만들어주는 이 같은 놈들도 접사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어근은 뭔가요? 어근은 단어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접사가 아닌 부분을 일단 어근이라고 생각합시다. 됐나요? 접사가 아닌 부분을 어근이라 생각하고, 이것도 교과서마다 약간씩 설명이 조금 달라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또 하나는 실질 형태소, 실자나 실의.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실자나 실의라고 적히는 놈들 있죠. 하고 한 90% 정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같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뭐뭐 하다라는 접사가 있어요. 이 하다라는 접사는 앞에 주로 명사가 와서 공부하다, 공부라는 명사를 공부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주죠. 네, 생각하다, 생각이라는 명사를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바꿔주죠. 그래서 접사인데요. 하다는 접사예요. 그런데 착하다는 분석을 굳이 해보면 어원을 따져서 분석을 해보면 착이라는 놈이 근이 되고 하다라는 놈이 접사가 돼요. 근데 착이라는 놈은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접사가 아닌 부분 됐죠? 접사가 아닌 부분을 그냥 어근으로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예외적인 착하다 같은 예외적인 부분을 빼면 여기는 접사, 여기는 무언가 이름 붙일 게 있는데 그 이름 붙일 것이 실자나 실의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놈이 어근이 된다. 이해되나요? 넘어갈게요. 자, 접사는 어근보다,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보다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개살구 같은 경우는 살구라는 명사 앞에 개가 붙어서 개살구라는 새로운 명사가 됐죠. 소리라는 명사 앞에 군소리라고 군이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고기라는 명사 앞에 날이 붙어서 날고기라는 명사가 됐죠. 자, 이런 애들은 접두사예요. 접미사는 욕심이라는 명사 뒤에 쟁이라는 접사가 와서 욕심쟁이라는 다른 낱말이 됐죠? 명사가 됐어요. 먹다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먹이라는 명사가 됐죠? 먹다라는 능동사가 히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먹히다라는 피동사가 됐어요. 높다라는 형용사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높이다라는 사동사가 됐어요. 자, 부딪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살 부딪고 사는 세상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다라는 동사에 치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강세의 역할을 해요. 치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부딪히다라는 새로운 낱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접두사는 품사를 못 바꿔요. 살구가 원래 명사였는데 개살구도 명사죠. 소리가 원래 명사였는데 군소리도 명사. 고기가 원래 명사였는데 날고기도 명사죠. 그죠? 근데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욕심 명사가 욕심쟁이 그대로 명사가 될 때는 품사를 못 바꿨죠? 그런데 먹다라는 동사가 먹이라는 명사가 되었을 때는 품사가 바뀌었죠. 그죠? 네. 접사를 뺀 상태의 품사를 살펴보세요. 그 다음 접사를 붙인 상태의 품사를 살펴보세요. 이거 갖고 문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먹히다처럼 피동, 높이다처럼 사동, 부딪히다처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 품사를 바꾸고 피동, 사동, 강조. 문법적인 기능은 접두사는 못하고 뭐만 한다? 전미사만 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접사 대 조사 또는 접사 대 전성 어미. 성질을 바꾸는, 성질을 전환하는 어미가 있었죠? 걔는 품사는 못 바꾼다고 했어요. 접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죠? 가볼게요. 자, 겁쟁이, 그 다음 겁조차, 그 다음 먹기와 먹이.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겁쟁이와 겁조차는 둘 다 겁에 무언가가 붙었네요. 그죠? 먹기와 먹이는 먹에 무언가가 붙었네요. 그 얘긴즉슨 먹다에서 어떻게 된 거네요. 구분해 봅시다. 자, 붙기 전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겁쟁이는 겁이고 겁조차도 겁. 먹기와 먹이는 먹다 였죠. 그럼 사전 찾을 말을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예요. 자, 사전을 우리가 무슨 말을 찾아야 될까? 뭐가 단어일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겁쟁이는요. 겁쟁이는 그냥 겁쟁이를 찾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겁이라는 말이 겁쟁이라는 다른 낱말로 바뀌었네요. 쟁이는 접사겠죠? 근데 겁조차는 있잖아요. 사전에 두 번 찾아야 돼요. 겁조차를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겁 찾고 조차 찾고 이렇게 두 번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겁이라는 낱말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죠. 그리고 뒤에 붙여 쓰기를 했지만 다른 형태에서 다른 낱말이 붙여 써진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말에 붙여 쓰는 단어 뭐가 있었죠? 네, 조사였죠. 조사. 그죠? 자, 계속 해볼게요. 먹기는 사전 찾으면 먹기라는 게 안 나와요. 먹다를 찾아야 되겠죠? 자, 네, 그래서 먹다라는 붙기 전의 말을 못 바꿨어요. 사전 찾을 말로. 하지만 먹이는 먹다라는 붙기 전의 말에서 먹이라는 새로운 낱말로 바꿨죠. 그러면 이때 이는 접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겁조차의 겁, 먹기의 먹은 있잖아요. 네, 단어를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단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겁, 먹다를 사전에서 찾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사전 찾을 때 겁에서 겁쟁이로 바꾸고 먹다에서 먹이로 바꾼 요 두 놈은 접사. 됐나요? 그럼 겁조차는요. 조차가 조사. 먹기의 기는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잘 푸셨죠? 자, 여기 갔더니 미음이랑 음에 대해서 명사형 어미와 전미사로 나누어서 설명하네요. 여기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일단 우리 학원에서는 전미사는 어떻게 구분한다? 네, 사전 찾을 때 요 미음이나 음이 붙은 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죠? 됐죠? 자, 명사형 전성 어미는 명사형 어미는 단어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보면 웃음과 잠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잠이라는 놈도 사전 찾을 때 자다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단어를 못 바꾼 거죠? 원래 자다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다라는 동사를 잠이라는 명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단어가 바뀌었죠.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전 찾을 때 꾸다를 찾아야 되면 오늘 왜 안 티나 했어요? 또 튀었네요. 자, 어쨌든 사전 찾을 때 꾸다를 찾아야 되면 단어를 못 바꾼 거죠. 원래 꾸다에서 꿈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사전 찾을 땐 또 꾸다를 찾아야 돼. 그러면 명사형 어미인 거예요. 명사형 어미. 근데 꾸다라는 동사를 꿈이라는 말로 아예 바꿔서 사전 찾을 때도 꿈을 찾아야 되는 경우라면, 명사로 바꾼 경우라면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봐볼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웃음을 웃었다 라고 했을 때 이 웃음은 사전 찾을 때 웃다를 찾아야 웃음을 찾아야 웃음을 찾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바뀌었어요.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접사가 되겠죠. 니은을 가볼게요. 니은에 잠일은 있잖아요. 잠일은 사전 찾을 때 잠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접사가 붙은 거고요. 근데 잠이는 사전 찾을 때 잠이라는 명사를 찾는 게 아니라 자다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명사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대로 동사인 거예요. 잠일은 명사, 잠이는 동사예요. 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디귿은 사전 찾을 때 잠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어요. 자, 크게 웃음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아는 명사인 웃음이 아니에요. 웃다를 사전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명사로 바뀐 놈들은 나중에 문장 성문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관형어에 꾸밈을 받아요. 관형어, 큰이라는 관형어. 그 다음 명사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동사인 놈들은 부사어의 꾸밈을 받아요. 됐나요? 부사어의 꾸밈을 받아요. 그리고 명사로 바뀐 놈은 서술성이 없어져서 누가나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잠1하고 잠2를 비교해보세요. 잠1에는 누가 잠, 무엇을 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잠이에요. 잠. 근데 잠2는 누가 잠, 영희가 잠, 무엇을 잠, 잠을 잠 이라는 서술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요거를 요 기출풀이를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쌤이 또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은데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 이해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듣고 또 대화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혼자서 막 하려고 하니까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지 안 했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선택지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선택지 생긴 모양을 가보니까요. 기억의 웃음은 전미사다. 2번 니은의 잠의 명사형 어미고 잠투는 전미사다. 3번 잠은 명사다. 디귿의 잠은 서술성이 없다. 리을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 적혀 있네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정리한 그대로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기억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는다면 문제없고요. 웃음의 음은 전미사다. 맞아요. 네, 맞죠. 왜? 명사로 바꿨으니까요. 그죠? 2번 니은의 잠, 원의 미음은 명사형 어미래요. 그래요? 틀렸네요. 잠, 원의 미음은 뭐예요? 아예 바꿔버렸죠? 명사로. 그래서 전미사죠. 잠, 투의 미음은 뭐예요? 명사형 어미죠. 거꾸로 적었네요.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3번 디귿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다.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귿의 잠은. 아까 전에 그렇게 설명했죠, 선생님이? 5번 리을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어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왜? 동사니까. 그죠? 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이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는 아마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수능 치기 전에 만나게 될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